최근에 이 암호화 화폐와 관련돼서 이 관련주들이 시장에서도 급등락이 있었는데 이에 이어서 이제는 블록체인과 관련된 관련주들이 좀 요동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정부에서 어떠한 발표가 있었는데 내용부터 살펴보고 관련주 점검을 좀 해보죠. 네, 일단은 암호화폐 관련해서 정부의 규제가 계속되고 있었고요. 그렇죠. 박상기 장관 등등은 이것을 폐쇄하겠다. 라고 엄포를 놓는 등 상당히 심한 규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상황에서 또 정부 측에서도 이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부처가 있죠. 각 부서가 있는데 각 부서마다의 입장도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원화돼 있지 않은 상황으로 나타나는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고 여기에 따라서 뭐 비덴트 등등의 이 암호화폐 관련주 급등했던 것들이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급락을 했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리플 등등의 이 암호화폐들이 급락을 했었죠. 그래서 뭐 전 고점 대비 50% 반토막이 나는 이런 상황들이 놓여졌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뭐 수수료 수입을 되는 이 거래소 관련 주들이 엄청나게 하락을 했다라는 측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점은 정부가 이제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쪽으로는 이 화폐 쪽으로는 정부에서 이렇게 증표하죠. 이렇게 뭐라고 했으면은 이것은 화폐가 아니다. 가상화폐가 아니다. 바로 가상징표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화폐로서의 기능을 정부에서 인정을 안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단단히 엄포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블록체인 산업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블록체인 산업은 계속해서 육성을 해야 된다라고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정부의 어떤 부서든 뭐 어떤 누구든지 어떤 학자든지 다들 공통된 사항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혼란이 오실 수 있어요. 아니 블록체인이 암호화폐 아니냐? 블록체인이 비트코인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걸 좀 짚고 넘어가자면은 일단 블록체인은 분산 원장 기술입니다. 기술의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과학적인 테크놀로지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바로 암호화폐 쪽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중앙화된 시스템이 아니라 분산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모두가 이것에 참여하고 모두가 그 기록을 볼 수 있다, 열람할 수 있다라는 측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인 뭐 한국은행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쪽이 아니라 모두의 참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블록체인의 핵심적인 기술이 되겠죠. 자, 근데 이것을 이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다른 기술로 사용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세금을 징수하는데 세금 걷는데 이런 데 있어서 사용하는 거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기술들, 블록체인 요즘 기업들이 뭐 아마존이라던가 등등의 기업들, 모든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서 자신의 전산 시스템이라던가 인터넷 시스템, 뭐 회사의 전반적인 체계 이런 것들을 잡아가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 뭐 코닥이든 뭐든 모든 여러 가지 회사들이 뭐 필름 회사 같은 경우도 이 시스템으로,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회사를 탈바꿈하는 이런 체계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의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하다라는 점.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이 암호화폐는 뭐 어떻게 보면 고평가 논란이 계속 끊임이 없어요. 최근에 이제 1년 동안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근데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에 대한 전망은 뭐 고평가, 저평가를 따질 것이 없다. 그냥 미래 기술, 미래 산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향하고 나아가야 할 그런 엄청난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혁명이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블록체인이 상당히 좋은데 이 블록체인을 정부에서도 이제 정책적으로 육성을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자, 그래서 공식적인 인증을 받았고 여기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 양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거래소주들, 암호화폐 거래소주들은 엄청나게 급락을 하고 이 블록체인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실 텐데요. 먼저 이제 지금 뭐 드림 시큐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 시큐리티 보시겠는데요. 자, 이거 보시면은 이 종목입니다. 이거 보시면 어제 24% 올랐어요. 24% 종가 마감했고 한때 상한가를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세고 어제만의 흐름이 아니죠. 바로 이틀 전에도 1월 17일에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블록체인 관련된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드림 시큐리티 그리고 파수닷컴
파수닷컴, 또 계속해서 뭐 차트가 비슷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이때 계속해서 2015년 이후로 떨어지다가 최근 들어서 6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이런 골든크로스가 나타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정원 CNS, 정원 엔시스입니다. 정원 엔시스도 급등 양세를 나타나고 라온 시큐어, 또 이스트 소프트, 한국전자인증, 이글루 시큐리티, 그리고 질환지교 시큐리티, 뭐 시큐리티가 들어가는 회사들이 많아요. 아까 여러 가지 공통점을 보셨겠는데, 자, 근데 중요한 건 시큐리티가 뭡니까, 여러분들? 시큐리티가 보안 관련된 거, 영어로 이 보안 안보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보안,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각 회사도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핵심적인 기술 개발 아니면은 회사 자체적인 내부적인 뭔가 긴급한 정보, 뭐 최신 정보 이런 것들을 밖으로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되죠. 그래서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핵심 기술을 만드는 데는 30년이 걸린다. 회사의 핵심 기술을 만드는 30년이 걸리는데 회사의 핵심 기술이 유출되는 데는 3분이 걸린다.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안을 요즘 인터넷 보안이죠. 그래서 핵심 암호를 건다던가 블록체인 자체도 그거죠. 이 원래 암호화폐라 불리는 이유가 뭡니까? 가상화폐로 원래는 뭐 언론사에서는 가상화폐로 많이 불리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뭐 이렇게 관련자들 이런 쪽으로 블록체인 관련자들, 비트코인 관련자들은 암호화폐로 많이 부릅니다. 이것이 왜 그러면은 가상화폐는 사실 뭐 싸이월드, 뭐 도토리 뭐 이런 거 예전에 그리고 요즘 카카오톡에 뭐 이런 카카오, 뭐 초코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뭐 게임의 사이버머니 이런 것들도 가상화폐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사실 가상적인 거니까. 근데 이 암호화폐라는 것은 암호가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킹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암호가 걸렸기 때문에 보안적으로 완벽하게 해커들이 침투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블록체인 핵심 기술은 이런 암호가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안과 상당히 연관이 있다. 그래서 회사의 핵심 기술 이런 것들 시큐리티적인 부분이 보안적으로 완벽하다는 측면이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드림 시큐리티 그리고 이글루 시큐리티 등등의 보안 서비스 업체들이 급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정부 정책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블록체인 시범 사업 이런 쪽으로 예산을 투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14억이었어요. 원래 블록체인. 근데 요거를 올해 2018년도에 42억으로 늘립니다. 와, 굉장하죠. 이거 지금 3배나 늘려나가겠다. 예산을 블록체인 관련 산업을.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 거래소는 폐쇄할 수도 있다. 아니면 폐쇄를 안 하더라도 뭐 살려는 드릴게 하면서 살려주지만 아무튼 중요한 점은 규제는 계속되는 거죠. 규제는 계속되면서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이런 점들을 막는데 중요한 점은 이 블록체인 산업은 3배나 예산을 늘렸어요. 그래서 돈을 투입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는 측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제 암호화폐 관련주들 비덴트, 한일진공, SBI 인베스트먼트, 옴니텔, 우리기술투자, SCI 정보평가정보 이 종목들은 다 그 거래소 관련주들이거든요. 근데 요즘 거래소가 지금 뭐 보시면은 미국에서도 뭐 크라켄 세계 5위 거래소입니다. 거래량 수준은. 그 5위 거래소가 파산이 아니라 서버 정지가 되고 이틀 동안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거래소들은 상당히 서버상에서 세계 5위도 그랬으니까 이 몇천 개의 이 거래소들이 있는데 전 세계에 몇천 개 거래소가 다 사실상 서버상에서 위험하다라는 측면이 좀 부각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 관련주들이 현재로서는 좀 공포심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주보다는 좀 블록체인 기술, 핵심 기술 관련주들, 보안, 시큐리티 관련주들을 좀 살펴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